안녕하세요. 이렇다 백삼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소리 들리잖아요. 제 친구가 그 응급실 의사인데 네. 온열 환자가 그렇게 많이 온대. 그냥 더워서 온 환자. 그냥 더워서. 더워서 오니까 뭐 더위 먹고 설사 무슨 어지럼증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숭희 씨가 네네. 약장수 아니야. 네. 약 타러 왔는데 온열 때문에 약 타러 오고. 근데 그런 약도 있어요? 온열을 치료하는 약? 약 이름을 써놨던데 페이스북에. 난 처음 듣는 약이던데 그래요? 뭐 약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뭐 좋은 약은 아니겠죠. 그런 것도 미리 알아두면 약장수가 파는 할 약이니까 텐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이제 에어컨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에어컨이 있어요. 네네. 근데 내가 어저께 이제 에어컨을 틀고 분명히 잤는데 네. 새벽에 깬 거야. 왜요? 와이프가 전기료 많이 나간다고 꾼 거야. 그래갖고 그래갖고 성과를 확 냈더니 네. 화가 나갖고 잠이 깨버렸어. 그러니까 오늘 날 2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 때문에 못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전기료가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우리 옛날에 네네. 작년에도 난리가 나갖고 누진 3단계로 바뀌었잖아요. 누진 3단계로 바뀐 상황에서 3단계 요금이 킬로와트당 280원이야. 근데 일반용은 누진이 없어요. 일반용은 이제 사업소 상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아무리 많이 써도 105원이야 단위가. 근데 산업용은 누진이 없고 81원이야. 그럼 누진은 주택만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만 누진이 있고. 너무하네. 그러니까 누진 3단계 주택용과 산업용이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력 수요가 왜 많이 쓴다, 전력이 뭐 폭증하고 있다 그런데 네네.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 산업용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55%가 산업용인 거예요. 55%요? 상가 빌딩은 35%, 가정용은 15%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안 다들 되네. 우리는 누진세에서 벌벌 떨면서 집에 에어컨을 못 틀고 있고 네네. 결국 산업용 떼게 하려고 우리는 온열 치료 받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네. 그래서 조사해봤더니 네.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서 네. 1인당 가정용 전력 수요가 우리나라가 26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러네요. 미국의 3분의 1, 일본의 2분의 1. 그래서 제가 이제 펀드 개인들한테 오늘 내가 이제 전화하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외국의 데이터 업체들 있잖아요. 서버 네네. 돌리는. 네네. 전기 엄청 쓰잖아. 네네. 한국에 온대. 한국 와서 쓰려고 80원이니까. 싸니까. 싸니까. 걔네들 고용창출도 안 해. 서버 만드는 거야. 전기만 먹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총 전력 사용수는 되게 많잖아요. 많은 게 이제 산업체가 전기를 펑펑 쓰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철강 산업에 전기 고로가 있대. 고로가 철강을 녹이는데 전기로 녹이는 거야. 그래요? 전기료가 너무 싸니까. 예. 그러니까 한전도 전기를 사오지 않습니까? 발전소에서 네네네. 사와서 사올 때 네네. 90원에 사오고 네네. 팔 때는 80원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파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 고로가 있다 그러면 외국의 철강 업체 사람들은 깜빡 놀란대. 아니 전기로 고로를 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출 주도형 산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기업만 이렇게 펑펑 퍼주고 우리는 이제 더위에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한전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얼마냐? 네. 4조 9천억 원. 오, 그러니까 엄청 우리한테서 많네. 280원씩 받으면서 그러니까 기업에 싸게 해줘서 보면서? 손해 보는 것을 가정용으로 충당하는 그런 이게 전기가 국민 수탈 구조라니까요. 체계네요. 지금 이게 그러네요. 당당하다니까. 이건 거의 수탈 수준인데 우리 네. 지금 더워가지고 막 네. 저희 병원 응급실 왔다 갔다 하고 약 사 먹고 이러고 있는데 국민만 애국자라니까. 뭐 애국자인 보람이 뭐가 있어 지금. 더워갖고 그러니까요. 지금. 아무래도 이 전기 누진세 관련해 가지고 네.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네. 있지 않나 문제가 싶고 많아요. 우리 국민이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근데 너무 친기업적이다. 네. 우리가 세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전기세마저도 네. 그렇게 수출 주도형의 어떤 네.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경제 정책 이름만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이 사회 체계 전체가 국민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대전환의 시기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못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덥네 진짜. 진짜 이렇게 더운 가운데 진짜 열받네. 또 오늘 주제는 또 어떤 분노를 유발할지 또 미리 걱정이 됩니다만. 이 더운데 엄청나게 멀리서 왔대요. 그러니까 엄청 뭐 어디 김천에서 김천에서 오셨대요. 김천에서 오셨습니다. 어떤 손님을 모셨냐? 네. 지난번 61회 때 굿바이 미세먼지라고 특별히 출연해 주셨던 분이 엄청나게 많이 계세요. 들었습니다 그때. 예, 우리 청취자분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미세먼지 전문가 남준희
사장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예 남준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준희입니다. 녹색다운입니다. 야, 오늘이 103회고 지난번에 61회면 네. 이렇다 분들 되게 부지런하시다. 안 빠지고 계속 잘하시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거의 안 쉬고 녹음했어요. 훌륭하세요. 성실성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훌륭하세요. 네. 네. 뭐 혹자들은 재미가 없다, 뭐 유머가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나름 굉장히 노력하면서 매주 꼬박꼬박 이렇게 녹음하고 있습니다. 혹자 명단 좀 주세요. 제가 손 봐드릴게. 우린 개그 프로가 아닙니다. 네. 진지하게 사연을 생각하는 프로입니다.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지난번에 60일에 출연하셨을 때 굿바이 미세먼지라는 책을 출간하고 나서 그렇죠. 네. 오셨었고 네. 그때 이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나 해결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네. 그때 출연하시고 나서 이 다음에 겨울과 봄 이게 미세먼지 엄청 심했었. 아 그러니까 예언과 같은 책인데.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미세먼지 생각하면 늘 한숨 나오는데요. 네. 제가 네. 이렇다 출연 61회 한 게 작년 7월이었고 네. 네. 근데 뭐 그 이후에 올 봄에 장난 아니었죠. 농도가 개선되었다는 네. 이야기 없고 계속 네. 이러고 있죠. 네, 점점 맞습니다. 더 심각해졌었죠. 네. 그러니까 봄 겨울에는 미세먼지, 여름에는 폭염. 이게 뭐죠 우리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요. 지옥문이 열린 듯한 느낌적인 느낌. 기후 변화 역습이 완전히 네. 겨울에는 혹한, 예 맞아. 가을은 짧고. 답답합니다. 가을은 있으나 마나고. 답답합니다. 그래갖고 왜 봄에 네. 푸른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모처럼 푸른 하늘이 딱 뜨면 페이스북에 난리가 나. 하늘 찍었어요. 하늘이 원래 파랗더군요. 이러면서 이게 하늘색이었죠. 이러면서 막 구름 떠 있고. 근데 최근 어. 몇 년 사이 그게 되게 심각해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우리 늘상 보던 파란 하늘이었는데 어. 어느 날 파란 게 이상할 그러니까 정도로. 옛날에 페이스북에 하늘 사진이 없었어요. 우리 이 네. 상태로 가면 네. 애국가 3절 바꿔야 됩니다. 네. 가을 하늘 공활하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가을 하늘 칙칙한데, 가을 하늘 뿌연데 뭐 이렇게. 아, 이 남준희 쌤은 미세먼지 전문가시잖아요. 그동안 또 책을 한 권 더 내셨다고 합니다. 책 제목이 뭐였죠? 부지런하다. 뭐 전문가는 아닌데 네. 지난번 책은 미세먼지 떠나보내자라는 의미의 굿바이였고 굿바이 미세먼지, 네. 굿바이 미세먼지였고 까먹었어, 진짜 까먹었어. 이번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떠나보내자는 의미의 굿바이 카입니다. 아, 굿바이 시리즈네요. 그러니까 안녕하고 이별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렇죠. 우선 첫 번째 미세먼지였고 이번에는 내연기관 있는 카. 자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와 이별하자는 얘기인데 책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좀 여기 해주시죠. 책에 있네요. 네. 책이네. 예. 내연기관 자동차를 떠나보내고 전기자동차가 이 시대가 오고 있다. 네. 그러면서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를 어떻게 재활용을 잘할까? 조기 폐차 제도를 어떻게 더 잘 해보면 좋을까? 그리고 마무리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관련된 이야기를 자기 부담금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아, 근데 조기 폐차라고 하면은 저희가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뭔지 또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조기 축구처럼 아침에 하는 건 아니죠. 아, 네. 이런 농담은 아, 좀 죄송합니다. 삼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제가 같이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자꾸 격이 네,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 네, 네. 예, 뭐 제가 격을 맞춰드릴게요. 네, 이게 네, 남준희 쌤. 네. 예. 꽁치도 아니고 멸치도 아닌 조기 폐차. 네, 아, 뭐야? 네. 수준이 비슷해요. 예, 예. 네, 네. 네. 이게 굴비 폐차. 네. 폐차를 하면 네. 정부에서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원의 원천적 제거, 없애버리는 그게 아, 조기 폐차인데 네. 그냥 놔두면 좀 더 탈 차를 돈을 주어서 일찍 폐차시키는 거니까 조기 폐차이죠. 아, 더 사용할 수 있지만 네네. 사전에 일찍 폐차해서 환경 오염 요인들을 좀 제거해 보자 이런 차원인 그러니까 거네요. 노후되어서나 사고로 고장난 차는 조기 폐차 보조금 못 받고 네. 정상 가동되는 차에 아.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오래된 차를 없애니까 당연히 미세먼지 덜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예 안 나오게 차가 하는, 없어지니까. 안 나오게 하는 그렇죠. 거고 예. 이 과정에서 신차 구매가 또 촉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산업에 그것도 있고. 이번에 정부가 또 발표했죠. 내년 1월 1일부터 2008년까지 이거 재작년 한번 했던 건데 작년 상반기 했던 거구나. 2008년까지 경기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할 때 개소세, 개별소득세 75% 감면한다. 내년 1월부터 다시 또 하죠. 그 좋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열매 온실가스나 뭐 미세먼지 좀 줄이면서 신차 판매도 촉진하는 뭐 일거 양득 같은 그런 네, 조치인데 제가 관련 통계를 좀 보니까 10년 전에 만든 디젤 차량 하나를 폐차를 하면 네. 요즘 만들어진 차량 4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줄인 것과 같은
환경적 효과를 거둘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4배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훨씬 더 네. 많이 내뿜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아. 기술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저감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서 네네. 좋은데 옛날 거는 노후된 차일수록 네. 미세먼지의 유발 효과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근데 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경유차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을 한다면은 정부가 법규 같은 어떤 조치를 이용해서 강제 폐차를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아싸라게. 왜 피 같은 세금으로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폐차를 시켜야 되는 건지 좀 역시 쎄 궁금한데요. 맞은 나라 네. 역시 네. 강제 조치로 그냥 되게 네. 법 만들면 되지.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제가 미세먼지 강연 가면 가끔 그래 묻는 분도 계세요. 음흠. 세금 쓸 일 많은데 그것이 그렇게 시키면 되지 강제화 시키면 되지. 법만 만들면 되지. 네. 그 왜 돈 주느냐. 결국은 그 소급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도 예를 들면 2005년식 경자동차가 종합검사 다 합격이 되었다. 네. 그러면 그 차는 현행법규에 다 맞는 차거든요. 그렇죠. 제작 시에 제작차 자기 인증을 거쳤고 네네. 그 사이에 또 운전자는 각종 검사를 다 마쳤으면 그 현행법에 대해 맞는데 죄가 없는 거죠. 뭔 법을 근거로 강제할 수 있냐? 강제할 수가 없죠. 그럼 검사 요건을 강화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것도 그런데 신차 제작 시 기준보다 더 강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경유자동차를 말씀드리면 유럽에서 쓰는 배출가스 기준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걸 네. 유로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네. 그럼 유로 제로부터 1, 2, 3 지금 유로 6인데 갈수록 점점점 그 기준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PM은 이까지 배출돼야 된다. 혹은 네. 낙스 즉 질소 산화물은 여기까지 즉 갈수록 점점 강화된 거니까 2002년 7월까지 유로 2 혹은 네. 2005년 말까지 유로 3의 기준은 네. 아까 그 10년 차 그것보다 지금으로 치면 한 10배 이상 더 그렇죠. PM이 더 많이 배출되어도 되도록 그 당시 기준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제작된- 기준을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제작된 차를 네. 다시 차를 만들지 않는 한은 적게 나오기는 힘들죠. 그렇게 설계된 차를. 그러니까 강제 폐차라는 건 이게 네. 강제 규정이니까 네. 이전에 합법적인 행동한 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소급해서 처벌하기는 어려우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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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을 줘서 그 그렇죠.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알아서 줘서 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자 네, 이런 네, 식의 네. 어떤 정책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보조금을 준다는 건데 그럼 조기 폐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얼마나 주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환경부의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줄이는 그 정책 중에서 이 조기 폐차 정책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공무원들도 좋아합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근데 시민들도 좋아하죠.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조금 기준을 맞춰서 돈 주고 나면 끝나잖아요. 네. 근데 다른 것들은 저감장치를 붙이거나 이러면은 3년 동안 품질 보증 기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니까 민원이 많이 걸리기도 하죠. 네네. 자 그래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2005년 말까지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그 총중량 기준으로 세 가지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보는 차는 전부 다 3.5톤 미만이죠. 우리 뭐 우리가 보이는 산타페, 거. 뭐 소렌토 이런 네. 등등. 이걸 165만 원까지 해서 보험개발원이 3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자차 가액 100% 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차 가액의 100%를 주는데 그 100%가 165만 원 이상은 주지 않는다. 그렇죠. 네. 165만 원 초과해서. 초과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 2004, 5년 되면 거의 165만 원 다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 더하기 네네. 배차장에서 고철비 주시고 아까 그 우리 그 굿바이카 영화 찍는 거 말씀드렸는데 네. 그 감독님하고 처음에 조기 폐차 이야기 나왔을 때 그분이 올해 초에 조기 폐차 했다 그러더라고 자기 차를 산타페를. 네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고철비 얼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보더만 네. 침묵하시는 거예요. 고철비가 있어요? 이렇게? 고철비 안 받으셨습니까? 네. 그분 자기 단골 카센터에다가 맡겼는데 못 받은 거예요? 카센터 사장님이 입싹 닦았구만. 오. 그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당하는 거네. 왜냐하면 차주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네, 끝났다고 네, 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신 분은 조기 폐차하시면 네. 고철비 꼭 챙겨 받으십시오. 그럼 보조금도 받고 그렇죠. 보철비도 받고 이렇게 네.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럼 3.5톤 미만은 165만 원이면 3.5톤을 넘으면 더 주겠네요. 3.5톤 이상 네. 그 원동기 6,000cc 이하는 440만 원을 상한선으로 그리고 3.5톤 이상 6,000cc 초과하면 770만 원인데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2.5톤 화물 트럭이다. 그러면 이 총중량은 3.5톤 이상이거든요. 아하.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상한액을 철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또 나중에 말씀드릴 것 네, 같은데 네. 현재로는 네. 165만 원, 440만 원, 770만 원 세 가지 그 차의 총중량에 따라서 네. 상한액을 두고 있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개별 소비세 감면 신차를 구매 시에 네네. 그 혜택이 내년 다시 또 되죠. 그러면 결국 중고차를 그냥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기 폐차하는 게 훨씬 이제 금전적으로 그렇죠. 이득이 있다 이런 예, 얘기겠네요. 예. 그 조기 폐차하면은 보조금도 받고 또 폐차하면서 고철비도 또 받고. 챙길 수 있고 예. 또 결국 우리가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대기오염을 줄이자고 한 그렇죠. 것이니까 환경과 대기에도 좋고 뭐 일석이조, 일석삼조 뭐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네요. 여러 가지가 예, 네. 좋아지는 정책이네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남준희 씨 책 두 권을 다 읽어봤는데 네, 폐차라는 게 우리 옛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그러뜨리는 거, 네, 맞아요. 그냥 자동차 없애버리는 거, 고철 덩어리 만드는 거,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자동차 폐차는 곧 자원의 재활용이다.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네. 폐차를 하면 네. 거기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아 그래요? 그래서 재활용 이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거죠. 2015년에 정부가 네. 재활용률 목표치를 95%로 정했더라고요. 이제 박근혜 때. 아 그러니까 자동차의 네. 재활용률을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품 중에서 어. 95%까지를 어. 재활용하겠다. 네네. 근데 그거를 못하고 지금 89.1%에 그쳤더라고요. 근데 89.1%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은데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중형 승용차 한 대당 네. 평균 계산해 보니까 중형 승용차 그러면 보통 소나타 같은 거죠. 네. 한 대당 52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폐차를 해도. 오. 네,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폐차한 개수 대수에 네, 네, 딱 네. 적용해서 곱해 보니까 네. 연간 4,671억 원. 아. 어마어마한 돈이 폐차해서 돈이 수익이 생기더라 이거야 이게. 아니 폐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할 게 많아요? 많더라고요. 이게 일단 이게 폐 자동차에는 희소금속이 많대요. 뭐 남준희 씨야 뭐 전문가니까 네, 나는 네. 처음 읽은 거니까 놀라워서 하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 폐차를 도시광산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광산. 네, 그래서 도시에서 나오는 광산이다 광산인가요? 이거죠. 그래서 네. 폐 자동차 한 대 크롬, 망간, 니켈 등 희소금속이 약 4.5kg 가량. 오.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는 14.5kg까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출을 해갖고 네. 다시 배터리 제조에 사용한대. 아. 맞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삼원 촉매 장치라고 있대네요. 요거라든가 엔진이 제일 비싸대. 아, 그렇구나. 비싸게 팔린대. 네. 그리고 뭐 헤드라이트, 범퍼, 사이드 미러가 깨끗하면 다시 쓸 수 있죠. 네네. 요것도 팔고 사는 시장도 있고. 네. 그다음 뭐 베어링 등 이런 것도 뭐 리퍼비시에서 팔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다 팔고 나면 예. 찌그러뜨리고 난 고철을 또 팔고. 아. 이건 뭐 금액은 싸지만 어쩌니까 많이 나 그지만 갑자기 왜 장기 기증이 생각나지? 옛날 소 잡으면 소가 왜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네. 버릴 게 없다 그러잖아요. 예,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 폐자동차가 버릴 게 없답니다. 아. 예. 뭐 장기 기증이 생각나고. 오. 아니 이게 다 막 뭐 범퍼 막 아, 이런 거 다 떼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사용하고 막 어. 이러잖아요. 근데 저분 보시면 저런 거 잘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이게 딱딱 부위별로 잘라갖고 아, 잘하실 것 우리 같아요. 더 나가면 안 돼.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런 네. 거를 뭐 일타쌍피라고 부르는데요. 네. 고들이. 네, 그 계산피. 네. 네. 조기 폐차 제도를 자동차 재활용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해서 자동차 재활용을 잘하는 폐차장이 조기 폐차를 더 많이 가져가도록 아.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럼 법안이 그러면 남준희 씨가 있었구나. 주도해서. 네네 그러면 아, 네. 이제 조기 폐차 예산 가지고 네. 재활용률 더 높이는 데도 쓸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그러네요. 이제 일타쌍피가 되는 거죠. 네, 네. 일석이조네 진짜. 그러니까 정책을 이런 정책들을 많이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네.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환경에 도움이 네, 되고. 재활용률 아까 네. 찬희 쌤이 재활용률 언급을 하셨는데 이 근거법이 전기전자 제품 및 뭐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되게 길긴 한데 이게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거든요. 아. 근데 자동차의 재활용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죠. 작동이 안 되고 이게 되겠어요. 유명무실한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재활용률을 높이는 그러려고 의도해서 만들어진 법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법에 보면 재활용률을 95% 이상 달성한다. 재활용률 네네네. 개념은 총중량 기준입니다. 네네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 재활용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걸 들었다 봐야 되겠죠. 그 생산자 책임을 강화한다면 그게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금 공산품 제품은 이 EPR 제도가 다 도입되고 있습니다. EPR? 예, 전기 전자. 네. 이게 그러니까 생산자 책임 예, 제도인가요?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그러네요. 예, 그거거든요. 딱 그 말- 찬이선 몫인데 왜 이제 남준이 저는 발음이 안 되고 사장님께서 다 아까 저 해주시면 발음이 저는 이 발음 동남아 발음. 네. 저도 뭐 조선 발음이라 뭐. 그래서 EPR 제도는 전기전자나 다른 뭐 우리 공병이라든지 네. 플라스틱 이쪽은 되게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자동차는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법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부과금이 도입 안 되고 있다. 핵심이 왜 안 되고 있냐면 95%가 달성이 안 됐을 때 네.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가 법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법에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나 보죠. 목표 규정만 있고 그 사후 조치가 네네. 없네요. 그러니까 전기 전자 제품 같으면 네. 재활용률을 달성을 못하면 네. 전기 전자 제품의 수입업자하고 제조업자가 부과금을 더 많이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 근데 자동차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6월달에 그 법이 다시 개정되어서 아주 공포에서 시행이 되면 되는데 거기도 제대로 반영을 안 됐어요. 아 최근에 개정이 있었는데. 예, 그 법 다시 고쳐야 됩니다.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재활용이 되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재활용률 달성은 계속 안 될 겁니다. 95% 이겁니다. 아. 그럼 생산자가 그 재활용을 책임진다는 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제품의 가장 핵심은 생산자에게 그 제품 생산당 부과금을 받아서 아하. 그 부과금을 그 재활용하는 분들에게 아하. 그 지급해드리고 아하. 그다음 재활용률을 달성을 못하면 생산자가 아하. 부과금을 더 내게 하는 아하. 이것이죠. 그러면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그렇죠.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그러면 있겠네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재활용이 더 잘 되게 재료 쓰고 디자인하고 이런 거는, 예. 재료 선택 그다음 디자인 공정하겠죠. 그 재활용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조기 폐차도 재활용률 높이 달성하는 폐차업자가 더 많이 하도록 법에 담았는데 법에는 네. 문구가요. 네. 우선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네, 네. 그거 가지고 폐차업계에서 과천에 과거에 가서 막 엄청나게 데모하고 해서 지금은 배정 안 하고 그냥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게끔 그러니까 되게 약하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재활용을 잘하는 업체가 조기 폐차를 더 많이 받을수록 이렇게 하면 이게 좋을 텐데 이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군요. 지금. 약하죠. 약하죠.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세게 배정을 하게끔 법에 담았었는데 네, 네. 현재로는 그냥 그 재활용률 평가에서 네 부류 A, B, C, D에서 A는 좀 더 많이 하게 하고 D는 조금 적게 하고 하니까 네, 네. 유인책이 좀 약하죠. 네, 네. 이 조기 폐차 정책 자체는 법 취지는 참 좋잖아요. 취치 좋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진행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네. 혹시 뭐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이제 돈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모든 게 돈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죠. 네. 예산을 네. 매년 지금 전체 국고 예산을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받쳐줘야 되거든요. 50대 50으로. 이제 국고에서 지방정부랑 100% 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럼 올해 2월달에 부산에서 생긴 네네. 일을 말씀드리면 네. 환경부는 2,000대 분의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네. 부산시가 2,000대 예산을 못 받쳐서 받지. 네. 1,000대밖에 못 그렇죠. 받쳤어요. 그러니까 네. 1,000대를 시행하려고 네. 2월 초에 조기 폐차 신청을 받으니까 네, 네. 1,200대 신청이 그냥 몇 시간 만에 온 거예요. 시민들 그러니까. 줄 서 있고 나이 잘린 분들 항의하고 당연하지. 뭐 그러겠네요. 그래서 네.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국고 비율을 조금 더 탄력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 그렇겠네요. 하고 싶어도 지자체 예산이 없는데 그러니까. 5대 5가 아니고 네, 네. 뭐 7대 3이라든지 8대 2라든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예산 문제입니다. 네, 네. 재정 자립도 낮은 데는 진짜 이 예산만 그렇지. 가지고 굉장히 곤란할 그렇죠. 것 결국 같아요. 지방 예. 예산에 구속돼 버리게 되는 결과가 지금 복지 되겠네. 쪽으로 다 네. 그런 식으로 다 많이 네. 되고 네, 있죠. 맞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한선이 165만 원. 네, 165만 원 좀 괜찮은데 뒤쪽에 중대형 차량의 상한선이 이제 너무 중고차 낮아요? 시세에 비해서 낮기 아, 때문에 굉장히 더 비싸니까. 그래서 전체 폐차되는 비율에서 네. 중대형 화물차가 PM 그러니까 미세먼지 발생량은 훨씬 더 많은데 네. 조기 폐차 전체에서 중대형 화물차가 굉장히 적어요. 유인책이 약해요. 그래서 상한선 없애도 된다. 왜냐하면 상한선 없애도 아까 자차 가액이라는 그 기준에서 100%를 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상한액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게 첫 네. 번째이고 네. 조기 폐차 조례 관련되어서 조례를 안 만든 데도 있고 만들었는데 뭐 15년 이상 노후된 실제로 작동될 수 없는 그런 네. 조례 규정도 있으니까 조례 다시 손봐야 되는 게 있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거네요. 그런 손봤다. 부분은. 예. 노후 LPG나 휘발유 차도 네. 뭐 산화질소 같은 또 나쁜 그 배출가스들 많이 만들거든요.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네네. 그래서 대상 차종을 좀 더 다양하게 하자 말씀드리고 뭐 지역은 지금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전국에서 지금 계속 광량이 되었고 뭐
뭐 울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가 실제 대당 그 PM 발생량은 자동차에 비해보다 훨씬 더 많아요. 건설기. 그리고 건설기계는 실제로 이런 포크레인 같은 거. 그렇죠. 네. 죄송한데 포크레인을 보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포크레인은 그 굴삭기. 네, 프랑스에 있는 브랜드 이름인데요. 그 회사 하여튼 예. 굴삭기. 예. 네, 굴삭기로 불러야 되는군요. 어린이 책에도 포크레인 나오고 그래갖고 막 내가 그 출판사에 전화하고 그랬어요. 제가 옛날 굴삭기 팔았거든요. 하여튼 저기 그러셨구나. 건설기가 왜 중요하냐면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옆집 아저씨가 네. 11톤 화물 트럭으로 네. 운전하시는 차주면서 운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네. 이분이 하루 종일 옆에서 11톤 화물 트럭 틀어놓고 시동 켜놓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침 일찍 가시면 며칠 있다 들어오시잖아요. 네, 네. 그게 나의 그 호흡하는 나한테 근접되는 배출원으로 치면 네. 근데 건설기가 만약에 우리 집 앞에 만약 상하수도 복개 공사한다. 하루 네. 종일 그럼 굴삭기 하루 종일 가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 위해도의 측면에서 보면 건설기가 훨씬 노후화되기도 하지만 네. 나하고 가까이 혹은 우리 집이 뭐 500m 옆에 택배회사 있다 생각해 보세요. 지게차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생각 못 해봤는데. 그래서 건설기 현재 그 미세먼지 대책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조기 폐차 제도를 도입하자. 기술적 어려운 것도 없으니까 네네. 뭐 그런 정도로 조기 폐차 손댈 게 있고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 조기 폐차 정책 관련해 가지고 개선돼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정말 많네요. 몇 개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6, 7개 막 주죽 나오는데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그런데요, 어떤 정책이건 간에 이게 최선책이 있고 또 이제 차선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또 온실가스 등의 어떤 문제랑 관련해 가지고 가장 최선책은 아예 오염원 자체를 차단하는 싹 없애버리는 것일 거죠. 텐데 예, 남준 선생님이 책에서 쓰셨듯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싹 바꾸고, 싹 바꾸고. 예, 네. 그 전기차에 쓰는 전기도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면 이건 이제 최선이라고 베스트지, 생각돼요.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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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하지만 당장 이거를 당장 되는 어떻게 건 아니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거의 뭐 몇십 년 걸려야죠. 불가능하다고 볼 수. 몇십 년 계획 세워도 그렇죠. 될까 말까 하죠 지금. 예. 사실. 그러면은 예. 그런 이제 목표로 가기까지 음. 차선책을 좀 동시에 병행해야 그렇죠. 할 넉 놓고 있으면 안 텐데 되죠. 예.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노후 차량 조기 폐차, 그렇죠, 그렇죠. 오염원 예. 자체를 뭐 차단할 수는 없지만 줄이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노후 디젤 차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가솔린 차나 LPG 차까지 폐차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알죠. 예, 이것을 다 지원하려면 또 이게 지원액이 늘어날 거고 이 돈을 또 마련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들죠. 거거든요. 네. 그럼 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더라도 해야죠. 그 숫자로 말씀드리면 네. 2017년도 그 국토부 예산에서 육상도로 예산이 2조였어요. 근데 환경부의 미세먼지 직접 대책 예산은 네. 2천억 수준이었습니다. 2조씩 2조씩 육상도로에 쓰면서 네네. 원래 얼마나 엄청나게 조기 폐차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됐죠. 네. 또 말이 또 그렇게 되네요. 그래요. 또. 네. 근데 또 이게 예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당장 또 이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또 이제 뭐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기 폐차 차선책 그러니까 이제 대기오염원 차단으로 보면은 차선책 같은 거. 차선책 이런 건 없을까요? 네, 있죠. 2005년도부터 이 사업 시작하면서 네. 조기 폐차보다 먼저 나온 것이 저감 장치 부착과 그다음에 네. 디젤 엔진의 LPG 엔진 개조. 네네. 저공해 엔진으로. 그렇죠. 그거가 도입되었고 그걸 정부 보조금을 거의 90% 이상 줘서 차주들 부담을 줄여서 그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을 90% 이상을 네네. 정부가 지원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뭐예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디젤 예. 엔진이 이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힘은 좋잖아요. 디젤 엔진이 힘은 네. 좋은데 결함이 많은데 연비를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네. 고온고압의 과급 장치, 과급은 이제 많이 공급한다는 건데 예. 이게 이제 필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 디젤 엔진이. 아. 근데 이러면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좀 떨어지는데 연비도 네, 좋아지고 이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죠 넉스 질소산화물이 엄청나게 대량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도 나쁜 거죠? 이게 미세먼지의 주범이거든요. 아하. 예. 네.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질소화합물 즉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그러면 이제 또 저감하기 위한 장치가 이제 개발이 된 거죠. 네네.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 뭐 EGR, 뭐 DPF, SCR 뭐 여러 가지 이제 성능도 다 다른데 네네. 공통점은 뭔가면 배기가스가 나올 때 바로 내보내지 않고 네. 어떤 식으로든 처리한 다음에 내보내는 거야.
다시 뭐 한번 걸러서 내보내는 걸러서 거야? 내보내는 것도 있고 네네. 다시 돌려보내는 것도 있고 네네. 뭐 요소수를 써서 뭐 이렇게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과거 10년 전에만 해도 네. 이런 장치가 없었어요. 디젤차가 그러니까 그때는. 어. 그러니까 굉장히 당연히 질소 산화물이 뻥뻥 나오는 거지.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2005년도 말까지 생산돼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하나인 DPF를 달게 해서 네. 작년까지 49만 대에 이르는 차량에 DPF라는 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았다고 합니다. 예. 그 정부는 DPF 장착에 얼마나 지원을 했어요? 예, 환경부는 이제 차종에 따라서 네. DPF가 이제 한 380만 원에서 560만 원까지 차종에 따라서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하나당? 가격이 차이가 있대. 하나당? 하나를 다는데 네. 거기에 이제 90%를 지원하고 네. 나머지 10%는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차주 네. 자동차의 소유주한테 부담하도록 한 거예요. 음. 또 이제 저공해 엔진 개조에 드는 비용도 이와 유사하게 차주가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예. 이게 환경부나 다른 정부 정책 보조금 사업 다 그렇습니다. 아, 그 네. 오염자 부담 원칙 그래서 네, 네. 자기가 일부는 부담하게 되어 있죠. 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현재도 진행형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아, 어떤 문제요? 차주분들이 2004년도 이게 환경부 사업 시험에 할 때는 네, 네. 100% 국고 보조했어요. 아, 아, 그래요? 2004년, 5년. 2006년에는 이제 오염자 부담 원칙으로 인해서 갑자기 10%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팅기겠는데요? 네. 안 내겠다고? 내기 싫겠지, 당연히. 특히 법인분들은 작년에는 달고 올해 차 이제 달라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 돈 안 들였잖아. 올해는 돈 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2006년도 1월부터 4월 달까지 거의 진행이 안 됐죠. 진행이 안 되는 진도가 사업이야. 안 됐죠. 아.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제조사분들이 물건을 계속 있고 팔아야 되죠. 그다음 자기 보조금이 사실 90% 이상이니까 그거 매출이 중요한 거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팔아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차주분들에게 네. 외상 달아줬어요. 아. 훈납. 자기 부담금을 나중에 내라. 예, 이게 나중에 장치 자체에 백금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네. 폐차할 때 장치 반납하는 걸로 아. 반납하든지 그때 돈 주라. 아. 라고 했죠. 백금이 촉매 장치죠, 그게. 네네. 네. 그러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 안 나가니까 아. 네, 네. 저감 장치 부착 다 수용하고 판매가 잘 이루어졌겠네. 잘 됐죠. 잘 됐죠. 결국은 차주는 돈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 네. 그러면 이제 언젠간 내긴 내야 될 텐데 그 훈합이라는 게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차나 수출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 아, 폐차를 하거나 수출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말소가 될 때. 네네. 아, 그럴 때 낸다. 네. 그러면은 자동차를 타다가 폐차할 때 돈을 내면 될 텐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누가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중고차 매매가 일어나면 네, 특히 이제 누가 내냐 중고차 매매가 일어났을 때 네, 네. 마지막 차주가 내야 됩니까? 최초 돈 내겠다고 약대한 사람이 내야 될까요? 이게 좀 약간 복잡한데? 음. 아니 마지막 하는 사람이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애초에 저감장치 계약했으니 빚을 안 갚은 거니까 애초 차주가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그러네요. 헷갈리는데요. 계약의 원칙으로 보면 네, 돈 내겠다고 약정한 사람이 네. 자기 채무잖아요. 예, 그렇죠. 계약한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음 할 때 그 제작사분들에게 네. 이거 분명히 중고차 매매가 활발히 일어날 것이고 네.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저당 설정을 하는 게 이 네, 자부담금을 받는데 좋을 거다라고 네, 네. 했는데 그렇게 제작사 회의 때 제가 자문을 해드렸는데 제작사분들이 이제 판매 경쟁하다 보니까 설정을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어, 우리가 왜 전세 들어갈 때도 전세권 네. 설정해 달라 그러면 잘 안 해주잖아요. 음, 그래서 뭐 당연히 저당권 설정한다 그러면 해주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되게 당연히. 번거로울 네, 테니까 당연히 또. 번거롭고 네. 또 저당 설정 해놓으면 나중에 중고차로 팔게 될 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당 설정이 딱 원부에 나와 있는데 이거 30만 원 나와 있네요. 돈 내세요. 이거 줘야 될 테니까 당연히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최초 차주한테 받는 게 원칙인데 최초 차주를 찾을 수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제작사분들은 최종 차주한테 받는 게 좋겠죠. 그럼 네. 최종 차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쌓이는 채무도 아닌데 자기가 내야 되는 이른바 독박 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이 2012년 5월부터 오늘까지도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10%를 내야 될 사람이 안 내고 외상을 해놓으니까 네. 이 자동차가 팔리고 외상을 물려받는 거잖아요. 외상을 물려받는데 네. 있는지도 모르고 물려받겠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내가 저감대치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폐차하려고 가면 맨 끝에 돈 폐차하려고 내라고 간다음에 하면은, 저감장치 있는데 그 돈 안 내셨네요? 네. 얼마나 황당하겠어. 되게 황당할 뭐야 것 같아.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돼. 상황은 제가 해석하기에는 제작사
제작사분들은 자부담금을 꼭 받을 의지가 없었어요. 설정을 안 한 걸로 보면.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받으려고 보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잘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회원인 자동차 환경협회에다가 이걸 받아달라고 계속 그 민원을 넣은 거죠. 로비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2013년도부터는 자동차 네. 환경협회가 네. 저감 장치가 반납이 되면 원래 반납 확인서를 발행해 줘야 되는데 돈도 입금돼야지만 네. 반납 확인서를 발행해 줬죠. 잠깐만. 이 저감 장치를 반납을 한다. 네. 폐차할 때. 네네. 아 그런 게 또 법으로 돼 있어요. 2009년부터 법률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아 발효가 됐구나. 그 법을 제가 제안해서 의원 입법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감 장치를 반납을 해서 뭘 준다고요? 반납 확인증? 이제 네. 한희 쌤이 굉장히 중요한 네. 그 지적을 네,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법률의 의무 행위는 네. 차주는 저감 장치를 정부에 반납을 하면 네. 정부는 그게 지자체인데 네, 네. 반납을 받았다는 반납 확인 증명서를 발행해 주면 아, 그 증명서로 말소할 때 제출을 해야지만 말소가 되는구나. 그렇게 장치를 제가 그게 만들었죠. 중요한 거네요. 네, 네, 네. 그런데 자동차 협회 무슨 협회요?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환경협회가 자동차 환경협회는 환경부 산하단체이고 그래요. 네, 네, 네. 그 국장급 한 분, 과장급 한 분, 사무관급 한 분이 네, 네. 계속 이 3년씩 오는데요. 환경부에 예, 네, 네.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온다. 조기 퇴직 오는 네, 네. 대충 감 온다. 조기 퇴직이네. 감 온다. 왜? 네, 왜 네. 경찰도 보면 경호에 있어갖고 네, 네, 그래서 네, 오는 네.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거잖아. 그래서 그 자동차 환경협회의 회원사가 저감장치 제작사이거든요. 또 그렇게 연결되나요? 네네. 그래서 자동차 환경협회가 네. 지자체로부터 저감장치 반납을 받는 업무를 위탁을 받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자체를 대신해서 자동차 환경협회가 반납 확인 증명서를 발행해 주는데 네네네. 원래 저감장치가 자기 그거로 끝나야지, 원래는. 반납 확인서를 발행해 주는 것은 네네. 이제 의무와 권리 관계인데 네네. 돈도 입금해야지 반납 확인. 예전 소유자가 안 냈던 10%를 지금 안 내면 확인증을 안 준다. 근데 이거 진짜 황당하다. 정말 그건 황당하네. 횡포 아니에요? 야 이거 뭐 아니 이게 자기가 그- 내야 될 돈도 아닌데 돈을 내라는 것도 황당하고 그렇지, 예. 또 그걸 안 냈다고 또 저감장치 반납 확인 증명서 안 내주면 말소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또 말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자동차세와 또 자동차 그 보험이 계속 계속 내야 해지를 되니까 못하는 거죠. 자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기 부담금은 민사상 채권 채무입니다. 그렇죠. 내야 될 돈은 그러니까 안 민사상 내는 거예요. 채권 외상이죠, 채무는 외상. 채권자 네. 채무자 둘의 네. 문제이지 네. 네. 행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닌 거죠. 아니죠. 예. 근데 저감장치 반납은 법률에 나와 있는 의무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소유자 저감장치 정부 보증을 받고 부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나 수출 시에 반납해야 한다. 아하. 반납받으면 지자체, 서울특별시장 등은 반납 확인서를 발행해야 한다. 라는 법률적 의무 행위에 민사상 채권 채무, 채권 주심을 물려버린 거예요. 엮은 거네. 네네. 그래서 그 행위가 2013년부터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자동차 환경협회가 그래 연기하는 방식으로 자기 부담금을 거두었고 거기서 첫 번째 문제이죠. 행정 편의주의도 네, 이건 그리고 그게 다랬네. 두 번째로 네. 그 행위 자체가 잘못했는 건데 네네. 두 번째로 자기 부담금이 사실은 다 다르거든요. 다 차종마다 다 왜냐하면 다르죠. 차주들하고 판매 과정에서 어떤 데는 야 반만 해줄게, 네네. 3분의 1만 해줄게, 아니면 아예 없는 걸 해줄게.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겠죠. 협회는 일률적으로 얼마? 제가 종류별로 일조로 다 한 거예요. 그것도 그게 문제이고. 행정 편의가 있죠. 그게 다 편하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차주 바뀐 경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처음부터 할 때 그 문제 됐는데 차주 바뀐 경우는 그 채권 채무가 자동으로 승계될 수가 없다. 네네. 그렇지. 저는- 원부에 써 있지가 않으니까. 저는 중고자동차 수출을 20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중고자동차를 제가 많이 사봤기 때문에 그 권리 의무 관계 잘 알거든요. 네네. 그렇게 자문했지만 협회는 스스로 수익 얻고 제작사는 자기 못 받을 돈 채권 회수하고 회수하고. 환경부는 자기 선배들 먹고 살게 만든 다음에 또 그 중에 언젠가 또 내가 그 자리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이런 먹이 사슬 구조가 된 거죠. 그러네요. 이게 진짜 이거 뭐지? 진짜. 환경부가 그러니까 마치 그 채권 추심 업체가 된 것 같은. 그렇죠. 저희가 검은색 가 쓰고 나서 돈 안 네네. 내냐, 왜 돈 안 내냐 하는 거를 이 환경부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예. 이거 연기하면 안 됩니다라고 굉장히 여러 번 강하게 이제 주장하다가 이제 네네. 미운털을 박히는 건데 미운털이 바뀌었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로서는 이제 원죄가 있어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반납하는 의무화를 제가 이제 법률로 제안을 하고 그걸 네, 추진해서 네. 실행을 했는데 네. 거기다가 민사상 채권 채무를 연계하니까 네. 좋은 취지에 그게 이제 악용된 거죠. 그래서 하면 곤란합니다고 했는데 네. 뭐 환경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협회 회원사들이 짬짬이로 해서 계속 한 거죠. 공생관계니까. 그래서 예. 2016년도에는 언론에 한 7, 8번 나갔어요. 예. 그래도 그걸 중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저감장치 반납 법적 의무 사항들을 했더니 추진했는데 엉뚱하게 엉뚱한 달라붙어 온 거지. 사람들이 예. 이 이익을 보게 아, 되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차주들은 이제 예. 엉뚱하게 이제 손해 예. 보게 되고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둘이 공식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네. 2016년 10월달에 협회에다가 환경부가 공문을 보내서 중지하라고 그 연계 고만시키고 일주일 내로 반납 확인해서 발급하라고 지시하면서 네. 이게 일단은 끝났습니다. 환경부가 갑자기 왜 개같은 여기서 소리냐? 왜 어디서 갑자기 그렇게- 그렇게 국회 환노위에서 아 당시에 국회에서 폭로가 됐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갖고 그러면은 한 거구나.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잘못됐다는 것을 국정조사가 인정한 셈인 거네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회가 인정한 셈이네요. 네. 네. 그런데 한숨 쉬시는데 또 네.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문제가 끝나면 네. 뭐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된 행위라면 그렇게 받은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까지 받은 돈. 그 전까지 받은 거 일단 13년부터 16년까지. 일단 2013년 1월부터 네네네. 2016년 10월까지 네. 네. 반납 확인서 발행과 자기 부담금 수납을 연계시킨 행위가 잘못되었다라면 네, 네, 네. 자 우리가 누가 범법 행위인데 야, 네. 중지해. 네, 네. 그럼 여기까지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 잘못 거둔 돈은 만약 돌려주던가. 원차주다. 어. 그러면 과정이 조금 그래도 좋아. 네가 약자한 거 됐지. 네. 원차주 아닌 사람 거는 돌려줘야죠. 그렇죠. 그럼요. 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게 열심히 할 리가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돌려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다 노력을- 그러니까. 다 먹었을 텐데 이미. 그다음에 먹을 사람들. 이 둘의 네. 반납 행위하고 네. 반납받고 반납 확인서 발행해주는 행위와 자기 부담금 순환 행위를 연계하는 것은 2016년 10월에 중지를 했지만 이제 네. 중단이 됐는데 자기 부담금 받는 거는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배차장들한테 10,000원씩 돈 대신 받아주면 홍보비 주면서 네. 배차장들은 이제까지 받은 대로 그냥 계속하는 배차장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건수는 조금 줄었지만 네. 자기 부담금은 계속 입금되고 있거든요. 협회 통장으로. 아. 그럼 여기에서 그러니까- 차주 바뀐 경우는 계속 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폐차장이 자기 부담금을 수거하면 10,000원씩 준다고요? 네. 누가? 협회에서. 환경협회. 아 그 자식들 협회에다가 완전 이권 단체네 그거. 그러니까 배차장이 거의- 배차장이 차주한테 줄 그 고철비에서 네네 그 자기 부담금을 빼고 빼고 나머지를 준 다음에 협회 통장 입금을 하면 어. 협회에서 야 고마워 홍보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주죠. 이렇게 협회에서 먹이사슬 짜놓은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올해 6월 25일 날 그 머니투데이에서 기사 다시 한번 나왔는데 네. 2013년 1월부터 2018년 올해 3월까지 총 99,000건 133억을 수납받았죠. 야, 그거 완전 양아치 짓인데. 아니 그러니까 고철비의 일부로 자기 부담금을 대신 납부할 때마다 네. 건당 1만 원의 홍보비를 그러니까 받은 거못 폐차업체에서 받았고 지금 10,000원 주니까 하죠 받는다. 당연히 이렇게. 야,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네네. 이 남준이 이 친구가 네. 사실 제 친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친구가 지금 집요하네. 보통 이게 네. 이 두 개가 연계하는 게 자본담금 채권 회수하고 네네. 저감정치 반납을 연계시키는 게 불법이다. 이게 판명됐으면 됐어 이제 접을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안 접고 그건 안 돼. 예. 이전에 삥 뜨는 거 다 토해내. 잘못됐다 인정해. 처벌도 해. 네네. 이렇게 자꾸 외치니까 당연히 미운 털이 박히지. 내가 옛날에 근데 교육부한테 너무- 예. 항상 미운 소리 하니까 교육부한테 미운 털이 박혀갖고 네네. 제가 교육부 공적 1호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옛날 이명박 시대 때 교육부 출입 기자들이 네. 야 당신이 교육부 공적 1호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이명박이 입학사정관제 내가 비판했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교육부한테 지켜갖고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네네. 정권이 몇 번 바뀌었잖아요. 네네. 교육부가 저한테 자문을 안 해요. 그 아마 이 전에는 친구도 아마 자문 받다가? 환경부가 자문 안 할 거야. 이제 옛날에 자문위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느낌이 딱 와. 환경부는 조기 폐차 제도 네. 시행할 때 네네. 실행안을 제가 다 자문하고 했었거든요. 어. 그리고 협회는 제가 용역도 하고 했는데 그 건으로 제가 그 처음에 반대하면서 미움을 샀고 뭐 여러 가지 협력 관계들 다 단절이 되었고 또 제가 공개 입찰을 통해서 그 용역 두 가지를 했는 거가 다 네네. 중지해서 자기들이 직접 해요. 아하 용역을 더 이상 안 준다 이제.
그렇죠. 이제 직접 안 하고 공개 입찰은 또 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점수를 우수업체니까. 그럼 네. 공개 입찰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공개 입찰하면 제가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개 입찰 안 없애버리고 어머. 자기들이 알바하고 그다음에 파견 네네네. 받아하고 단기 계약직 해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위탁의 그렇죠. 형태를 남들한테 하지 않고 줄게 주기- 뻔하니까 안 주려고. 그러니까 야, 용역 진짜 두 가지 야비하다. 용역으로 직원들을 제가 한 20명 넘게 고용을 했다가 네네. 끊기니까 직원들 거의 다 그만두게 되었죠. 먹여 살릴 수가 없죠. 나쁜 사장님이 됐네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후회가 많이 된 거죠. 네.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게 이제 착하게 돈 벌자가 되게 어려운 거고 네. 그런 거 죄책감, 뭐 원죄 의식, 뭐 등등등등. 음. 그러니까 그게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반납을 받자라고 제가 안을 냈었던 원죄가 있거든요. 네네. 아유 근데 그 원죄 의식을 너무 이렇게 그건 원죄가 아니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좋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들이 다 좋았고 그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그렇게 해서 뱃속 채운 엮으라고 사람들이 남준이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그럼요. 엮으라고 조언한 것도 아니고 엮은 건 그놈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폐차업계의 히어로, 네. 시민 히어로. 사막에서 외치는 외침.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이 참. 이게 예. 아직 이제 싸움이 아직 끝나질 않았는데 네네.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환경부가 협회에다가 그 반납 확인서 발급하고 자기 부담금 수납을 연계시키지 말고 네. 반납 확인서를 규정대로 일주일 내로 발급하라라고 이제 공문을까지 보내어서 지시를 했잖아요. 네. 환경부는 무슨 승인하고 감독하는 위치라는 거죠. 네네. 그래. 그러니까 작년 6월 6달 환경부에 민원을 했어요. 그 지금 검색이 1년짜리가 지금 검색이 안 되겠구나. 근데 환경부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제가 이제 무슨 민원을 했냐면 그래 연계하고 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었느냐. 환경부는 왜 그런 것을 승인해 줬느냐. 네네.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물을 수 있죠. 예. 그렇죠. 환경부 답이 예. 협회에 대해 발급 연계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발급 연계를 승인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자기들이 네네. 그 자기 부담금 그 뭐 받고 하는 건 자기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답을 한 거죠. 이 한국말을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 공문에 네네. 협회에 대해 발급 연계를 하지 말라고 했지만 네네. 협회에 대해 발급 연계를 승인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승인 사항도 아니다. 이게 2017년도 6월달 답인데 연계는 2013년 1월부터 4년 동안 가까이 했거든요. 네네. 그럼 자기들이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대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는데 아. 승인할 수 있는 힘은 없다 이런 얘기니까 좀 앞뒤가 안 맞죠. 아니 이거죠. 네, 하지 말라고 해서 그때부터 안 했는데. 그러니까 환경부는 네. 협회가 발급 연계를 한 2013년 1월부터 협회 감독 기관이고 네. 그때도 협회장이나 밑에 본부장 다 환경부 출신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문제 생겨서 2016년 10월에 협회 발급 연계를 하지 말라고 뭐 요청 내 지시했을 때도 협회 감독 기관이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자기들은 발급 연계를 승인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중지만 명령했다 이거죠.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승인은 능력이 없는데 중지 능력은 있다. 사실 중지가 훨씬 어려운 건데. 이거 말장난이에요. 네, 말장난이죠. 이게. 이거는 네. 자기들이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구호- 이거를 이렇게 공문으로 이렇게 구호공부를 안 했어. 구호공부. 그러니까 앞뒤 말 구공부를 잘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그런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앞뒤 맞지 않게 도대체 이게 이런 뜻인지 저런 뜻인지 모호하게 보내는 거죠. 뭐 주어가 없다거나 뭐 이런 거죠. 네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협회 주요 간부가 퇴직한 환경부 공무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하니까 환경부한테 찍히지. 이거는 그런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한국형 적폐예요. 네, 그럼요. 한국형 적폐고 정관예우라고 볼 수 있는 정관예우죠, 정관예우 이게. 비리고 네, 맞습니다. 이게 경찰 공무원들이 퇴직한 후에 회사를 왜 경찰이 밀어주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법관 퇴직한 변호사를 판검사 후배들이 밀어주는 거 이런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다 짬짬이죠, 짬짬이. 그렇죠. 어차피 자기가 할 것이니까. 네네. 네.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가 지금 아직도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이 반납 확인서 말씀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2012년 5월까지는 저감 장치를 반납받으면 당일 또는 다음 날 반납 확인서를 발행해 줬어요. 아. 제가 그 용역을 했었습니다. 네네. 아, 예. 우리 했을 때 그렇게 발행을 해줬어요. 네. 네네. 당일날 발행해 주는 걸 원칙에서 거의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닌데. 그때 차주들도 되게 좋았겠네요. 바로 그렇죠. 바로. 예. 근데 2012년 5월달에 환경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협회가 그 개정됐다는 걸 이유로 당일을 일주일로 바꿔요. 아하. 그래서 자기 부담금을 입금을 하면 당일 발급해주고 네네. 안 하면 일주일 있다로 바꿔요. 단 그때는 돈 받는 주체가 제작사로 했죠. 아하. 네. 제작사한테 돈 받았니? 그럼 발행해주고. 아니 안 네. 받았어? 그럼 일주일 있다가 발행해주고. 아하. 이렇게 한번 바꿨고. 네. 그러다
13년 1월부터는 입금할 때까지는 그 발행을 안 해줬어요. 자 그렇게 또 바뀌었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2016년 10월달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하니까 네. 연기시키지 말고 일주일 내로 발행해줬고. 해주라 하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2017년 2월달에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네네. 왜 일주일 여기 얘들이 입금을 해주면 당일 발급해주고 입금 안 해주면 일주일 있다 발행해주고 아직도 연계를 계속 한다. 네네. 그러니까 환경부가 아 그래요? 그러면 3일 내로 바꿔줄게요. 네. 지금은 3일 내로 하고 있거든요. 아하, 여러 번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다 환경부가 개입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환경부는 자기는 승인한 위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입삭하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녹색당원으로 했는데 자 우리 네. 녹색당 차원에서 이른바 생활적폐 청산하자로 우리가 작은 팀을 꾸려서 환경부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어요. 고발하셨어요? 고발했었는데 네.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 내려갔고 저희들이 재정 신청까지 했는데 그것도 다 기각됐어요. 일단. 그래서 재정 신청 언제 하셨는데? 그 작년 11월까지 다 끝났어요. 그럼 재정 신청은 정부가 바뀌고 나서네요. 그렇죠. 결국 그렇죠. 예.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이번 달에 우리 서울녹색당 이름으로 다시 증거 다 넣어갖고 다시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요하게. 네. 어려움이 뭐냐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환경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환경부 직원이 늘 파견 나가 있습니다. 검찰에요? 수사관으로. 수사관으로요? 네네. 아니 그럼 그러면 자기 일을 자기가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아마도 제 생각에는 환경 쪽에 전문적인 게 많으니까 네네네. 늘 상시 파견을 해서 박혀서 내 숫자는 모르겠는데 환경부와 검찰의 일정 부분은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도 안 돼. 당연히 기각되겠네. 아니 환경단체 작년에- 사람들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작년에 고발하는 게 이상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한번 그 참고인으로 진술을 갔고 그다음에 그쪽 한번 불렀는데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 보면은 그 사람 그 피고발인이 말이 맞는 것 같네. 그쪽 주장이 뭐 여기서 끝이에요. 다른 뭐 저보고 추가 자료 낼 거 있냐 뭐 이런 묻지도 않고 네네. 나중에 따져보니까 검찰하고 환경부는 이미 결론을 이렇게 낸 거구나. 그렇군요. 그리고 뭐 따로 그래서 민사 형사도 따로 또 한 것도 있고 저희 회사 차원에서 회사요? 네 그렇죠. 그 구파이 카 네네 그 회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굿바이카 정확히 회사 폐차 이름이? 산업으로 회사 이름이 회사 뭐죠? 이름이 뭐죠? 네, 굿바이카 폐차입니다. 굿바이 카 폐차. 폐차. 예, 굿바이 예, 폐차, 예. 굿바이 아, 폐차, 홍보 차차차. 한번 네. 해주시고. 아니, 근데- 폐차를 굿바이 카로 바꿔주세요. 네. 네네.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어렵게 사업을 꾸려나가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정부랑 소송 중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소송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해주신 거 보면 송금한 자기부담금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이 한 건이 있는 거고. 민사 소송은 네네. 저희가 당사자로 우리가 직접 입금한 돈 네네. 460만 원. 아하. 2015년부터 16년 7월까지. 그걸 말하라. 그거 반환하라고 네네. 하는 민사 소송이 하나 네네. 있는 거고 네네. 또 신용정보법, 네네. 채권추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소송이 네네. 있다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녹색당 재정 신청은 논외로 하더라도 남 선생님이 직접 소송을 건 것이 이게 두 개네요. 네네. 예, 소송의 내용을 한번 좀 쭉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하죠. 네. 반납 확인서를 우리가 꼭 받아야지만 차주를 대신해서 말소를 할 수 있거든요. 배차장 입장에서는. 네. 근데 반납 확인서 발급하고 자기 부담금을 연계시키니까 우리는 반납 확인서 받으려면 돈을 입금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네. 그 나는 내고 싶지 않은 돈을 냈으니까 460만 원이나. 부당한 거 그거 네, 돌려주세요. 네네. 라는 게 반환 소송이고 네. 그다음에 협회가 실제 채권 추심 행위를 했는데 그러면 네네. 신용정보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하는 거하고 또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반납 확인서 발급을 연계시킨 거가 네. 위력을 사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채권 추심 과정에 위력이나 위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있거든요. 네. 저는 반납 확인서 연계시킨 것을 네. 위력이다. 불법적 네, 네. 행위인 위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형사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폐차 현장에서는 그 자기 분담금 10%를 결국 그 사람들한테 걷기가 어려우니까 네. 폐차 업체가 결국 10%를 내게 됐던 게 계속 관행이 되었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굿바이 카 폐차 산업은 460만 원이었다. 이 얘기군요. 그렇죠. 1년 고부계만 딱 잘라서 그걸 사실 뺑 뜯어 간 거네요, 결국. 힘들어. 네, 협회가. 그러니까 그 위력에 의해서 돈을 뺑 뜯는 방식이 야. 우리 조폭들 있잖아요. 양아치지. 거리에서 이거. 조폭도 아니고 양아치들이 양아치야. 양아치들이 이거. 돈 예, 뺏어가는 뭐 그런 예, 것 같아. 딱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건을 네. 제가 아까 원죄가 있는데 원죄 말고 또 제가 계속 끌고 가는 거가 네. 폐차할 때까지 그 차를 몰고 다니신 그 차주분들이 되게 네. 잘 사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맞아요. 서민들이거든요. 네. 연계시켜서 자기 분담금을 받는 행위가
행위는 실제 서민들한테 삥 뜯는 거고 드는 거죠. 그 받는 회사 중에는 SK 같은 대기업도 있어요.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자회사도 있고 존슨 같은 그 다국적 기업도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돈은 꼭 있어야지만 회사가 존속되는 그런 영세 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 더 많아요. 그러한 그 어떤 도덕적인 게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환경부에 뭐 서로 대화 나눌 때 이런 거 했거든요. 자기 부담금을 받는 걸 정의 도와주시려면 네. 법을 만드시라. 그러게요. 법을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저감장치 반납도 법을 개정을 해서 한 것이니까 자기 부담금을 받아주시려면 법을 만들어서 해라. 이게 상식 아니냐.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죠. 네. 법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법을 만들면 소급을 못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데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 헌법 이야기를 다 하면 뭐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네. 뭐 내용과 한계는 법률을 정한다. 자 10만 원을 안 내도 될 돈을 내게 하면 재산권 침해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30조 2항 자유와 권리는 제한한다라면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네.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법에 나와 있구나. 네, 근데 네, 좀 네. 제한되는 거 참아야지. 네네. 자 이런 것들을 법에 따라서 하라는 것을 제가 환경부에다 여러 번 하시려면 하시라고 했는 것을 2012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부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한 거죠. 꼭 법을 안 해도 돼 뭐 이런 그렇죠, 입장이었나 그렇죠. 보죠? 그래서 예. 환경부는 법률 개정 안 하고 네. 저감장치 제작사와 경유자동차 소유주 간의 법적 소송이 남발하에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한다는 이유라고 그 당시 2012년대 또 국회에다 그렇게 했어요.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소송이 너무 남발하면 사회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게 말이 됩니까? 소송이 남발하면 사회적 문제 생기니까 자기들이 나서서 자기 부담금 납부하고 저감장치 반납을 연계해서 채권 주심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참 정의로우시네. 그래서 돈도 받아주고. 그래요. 좀 정의 그러려면 네. 그럼 협회가 돈을 대신 받으려고 하면 신용 정보 등록을 하시라 그러면 네네. 그것도 안 해. 그거 힘드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형사소송한 거죠. 야, 이게 참 평소에 기업 운영하시면서 저는 미세먼지랑만 싸우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정부와 송사 얽혀 있는 환경부하고 싸우는지 문제도 몰랐네. 굉장히 많고 네. 예. 정말 좀 깝깝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었네요. 남준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미세먼지랑만 싸우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네. 녹색 전사로구나. 아까 네. 녹색당 당원이라고도 밝히셨었는데요. 네. 그게 아니네요. 네. 정부와 각종 이 송사가 얽혀 있고. 환경부와 싸우는 전사네. 그러니까요. 이게 녹색 전사네요, 진짜. 네. 진짜로 녹색 네. 전사네요. 예. 참 남준희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예, 이야기해 주시죠. 네, 꼭 당부하고 싶거나 공유하고 싶거나 소회라든가 예. 뭐. 네네. 네. 이 사건 생기기 전까지는 저는 환경부와 좋은 관계였고 또 환경부를 전 좋아했어요. 또 위탁도 받아서 뭐 네. 하셨었고 네. 일도 하셨었고요. 예. 저희가 잘 아는 분야의 환경부 정책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네. 뭐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자부심도 느끼고 뭐 저는 기본적인 저희 정체성은 업자거든요. 사업자. 뭐 일찍 창업을 했는데 94년도에 좋은차닷컴이라는 무역회사를 세워서 오늘까지 하고 있는 업자인데 좋은차닷컴. 네네. 지금은 없죠 이건. 지금도 운영하죠. 제가. 지금도 그래요? 좋은차닷컴이 있고 폐차장은 네네네. 굿바이카인데 야, 친구라고 너무 홍보를 많이 해주는 거 같네. 아시다시피 예. 이런 말들 우리 사업자들 잘 많이 합니다. 네. 사업하고 사기는 반응 같다고. 아, 그래요? 사자가 한자가 똑같나요? 일단 글자가 네. 같지만 네. 사업하다가 망하면 네. 실제로 이게 의도가 어땠는지 감옥에 가죠. 뭐 관계없이 일단은 네. 사기친 거하고 거의 결과는 그 비슷하게 되는 아니 거죠. 사업이 진짜 실패하면 주변에 얽힌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정이 다 줄줄이 무너지기도 개인 하죠. 사업은 참 예. 힘들죠 그러면. 그러니까 사업은 뭐 누구나 그러겠지만 뭐 네. 월급 생활자도 다 그러겠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늘 저는 칼끝 바라보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못하면 칼끝이 내 목으로 쑥 들어오는 네. 이제 네. 이런 삶인데 맞습니다. 제가 한때는 10몇 년 전에 돈에 굉장히 쪼달릴 때 보니까 이 깨달음을 가졌는데 제일 무서운 글자가 월자더라고. 월자 들어가는 왜요? 월 임차료, 월급, 아. 월 요금. 네네. 월이 진짜 무서운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러네. 조그만 회사라도 운영하면서 월급 주고 세금 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큰 기쁨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우리 미생 보면은 네. 그 상사에 일하시는 그 분들 되게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 생활이 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생존하고 회사 꾸려가고 월급 나가고 하면 되게 또 재미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하는 시민이잖아요. 몰랐으면 몰라도 내가 이미 안 이상은 사업자라고 해서 돈 버는 데만 신경 쓰자. 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옳게 만들어야 되는
그죠? 한 시민으로서. 또. 그러게요. 아, 저는 뭐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죠. 하지만 동시에 뭐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시민이기도 해야죠. 시민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꼭 실현하고 싶어요. 근데 되게 어렵네. 어렵지만 네. 끝까지 하고 싶어요. 네. 나 갑자기 가슴 네. 뭉클해졌잖아. 네, 이게 참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네. 또 환경부하고 이렇게 좀 좋은 관계 유지하면 오히려 사업에 더 도움은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거는 자기가 사실 원죄도 아니야. 근데 사실 연결된 부분에 한 고리가 있을 뿐인데 여기에 네.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하기 싸우겠다. 아니 그걸 악용한 거는 네, 악용한 사실은 거는 이 다른 협회하고- 사람들 협회랑 협회 환경부잖아요. 환경부죠. 예. 그러니까. 사실 들어보니까 자동차 환경협회가 이름이 환경협회인데 네. 완전 이권 사업자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협회가 자기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회사 회원사의 채권을 대신 받아주는 네. 이런 자부담금 수납 업무는 이제 더 이상 중지하고 네, 네. 예, 자동차와 건설 기계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본연의 사업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좀 들어보니까 또 이 일이 일어난 게 2013년부터 16년 아닙니까? 네. 박근혜 시대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박근혜 시대의 적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그런 적폐 청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네, 네.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밝히고 네, 네.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소송에 걸렸으니까 네, 네. 자꾸 이게 기각하지 말고 네, 네. 예, 법적으로. 그래서 환경부하고 자동차 환경협회도 이렇게 자꾸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뭐 사실 뭐 검찰이나 경찰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네. 바로 돌리고 그럼 자기들도 마음 편하게 네. 날씨도 더운데 네.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좀 회개하는 그런 곳으로 좀 돌아갔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 환경부 빨리 정신 차리시고요. 우리 또 남준희 선생님 오늘 나와서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정의감에 불타는 시민으로서 또 환경부와 직접 이런 소송도 걸리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좀 많이 분노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분노의 힘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이냐? 간단합니다. 우리 남준희 선생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의 미래 아까. 굿바이 카라는 굿바이카. 예, 책이 있어요. 네. 이 한티제에서 나왔거든요. 출판사가 어디라고요? 한티제요. 한티제. 예, 네. 한티제라는 네. 출판사에서 나온 굿바이 카가 있고요.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네, 9,000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여러 권 구입하셔서 예, 주변에 네. 차량 운전하고 있는 예, 친구들에게 예, 한 권씩 선물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부지런해요. 같습니다. 사업하랴, 당활동하랴. 이거 책 언제 또 쓰랴. 책을 쓰고 그러니까요. 강연하고 야 정말 참 부지런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배워야 진짜. 됩니다 우리.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굿바이 시리즈죠. 예, 굿바이 미세먼지 2탄으로 진행된 이렇다 103회 청취자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기 폐차와 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자기부담금과 관련된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남준희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예,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올해 고생하세요.